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자칫 지금 시간에는 식사 하시고 이래 와가지고, 이 잠이 사락사락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여하튼, 날씨 많이 풀리기 좋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번 반에는 중고급 반입니다. 그냥 중급 이래 놨던데 보니 중고급을 제가 같이 이제 전해드리려고 이제 그러냐 설정을 했는데, 여튼 뭐 이 중급 들으면 고급까지 같이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 지난 시간에는 중고급 과정에서의 명리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운과 명예의 관계 이래갖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이 녹화 소리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실수를 해갖고 죄송합니다.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그 운과 명예의 관계에서 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고급 과정에, 특히 중급 과정에서는 이제 고급 과정과 분리한다면, 중급 과정에서는 이 육친과 십성이 절대적입니다. 육친과 십성의 관계에서 이제 모든 걸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관계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육친과 십성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좀 그것을 통해서 대인관계, 나의 타고난 명으로 보는 대인관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대인관계는 나한테는 뭐 이러한 나한테의 대인관계가 유리할 수도 있고, 내 사주명으로 봤을 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입니다. 대인관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십성으로 봤을 때 사람 심리를 읽어볼 수가 있고, 성격과 심리를 읽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십성으로서 볼 수 있는 게 그 심리 구조나 적성 분석, 그 적성도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직업 성향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십성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진학 적성도 알아보고, 거의 중급 과정에서는 나타나는 게 주된 이제 내용이 육친 관계와 십성입니다. 그 십성이 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형살이라는 게 있고, 삼형살, 그 다음에 그 뭐 12신살의 뭐 기타 신살 관계, 그 다음에 뭐 이 십성으로나 오행으로나 그 질병, 타고난 이제 이 명예, 어떤 쪽의 기운이 이제 강약을 잘 읽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질병을 예측해 보는 것까지. 그래서 주된 내용은 보면 이 중급에서는 완전히 육친 관계와 십성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육친 관계, 십성의 이해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그죠? 지금 여기 책에는 우리가 67쪽이죠. 67쪽, 69쪽에 보면 육신관계가 만들어지는 내용들이고, 그죠? 이제 중급 1편 육친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제 육친관계가 이해되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육친관계가 우리가 앞으로 볼 게 육친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오행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혹시 자기 일주 아세요? 선생님 아시고 일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기 일주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할게요. 정묘요. 예? 정묘 일주. 정묘 일주. 그러면 정환이가 천간 하나만 가지고 갈게요. 천간 하나가 기준이야.
여기 요 있는 글자가 일원 일간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기준이 돼서 나와의 관계잖아. 관계가 육친 관계라는 얘기죠. 육친과 십성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 병정은 화니까 정화는 음하니까 그죠? 음하니까 음화를 기준으로 해서 육친 관계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그래 만들어지는 건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화가 생해주니까 화 본질의 것은 비견과 급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비견은 나의 것과 요 음량이 같은 것. 급제는 요 나는 음하니까 음화가 아닌 것들은 다 이제 급제를 하는 거죠. 천간과 지지 전부 다 화에 소속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화가 생하니까 토죠. 토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식상이라고 하죠. 식신과 상관이 있죠. 십성으로 바로 갈게요. 육체는 했고 식신과 상관인데, 그럼 식신과 상관은 식신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고, 요 음량이 같거나 다르거나 식신 상관. 그다음에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누었는데, 여기 편재도 음량이 같은 것은 편재고 음량이 다른 것은 정재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요는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도 나가는데, 그 다음에 야는 생해는 주는 거고 야는 또 화의 입장에서 극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생하는 관계고, 요거는 이제 이 극하는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요 이제 제가 생하는 거는 이제 이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은 또 다시 나를 극하는 관계죠. 극하는 관계인데, 관성은 또 나와 음량이 같은 편관이라는 게 있고, 또 나와 음량이 다른 정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성이 생하고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인데 이 인성도 나와 같은 것은, 음량이 같은 것은 편인이라 했고 음량이 다른 것은 정인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육친 관계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 거죠. 그래 여기서 내가 타고난 내 팔자에는, 그죠? 내 8글자에는 자, 육친 관계가 이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식신은 이거 하나 갖고 계시죠? 요거 하나씩 갖고 계시죠? 요거 참고하시면 제일 낫습니다. 식신 관계에서 요거는 내가, 그래 비견과 급제는 당연히 우리 육친 관계에서는 나와 동급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결국은 친구, 동료, 형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육친과 비급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 비견은 어떻습니까? 비견은 나와 음량이 같으니까, 내가 남자라면 남자 형제, 내가 남자라면 남자 친구를 비견이라 하고, 급제는 나와 음량이 다르니까 내가 여자라면 급제는 남자 친구, 또 아니면 남자 동료, 이제 이러한 이 관계를 급제적 관계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친 관계에서. 그 다음에 육친 관계에서 이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관계였죠. 그래 내가 생해주는 관계는 나한테서는, 내가 여자라면 내가 여자인 입장에서는 내가 생해서 낳았으니까 결국은 식상은 육신적으로는 자식이 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그래 결국은 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옛날에 철학관에서 보면 자식이 안 보이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내 인연에는 자식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이제 이 자식의 관계다, 토가.
토라는 오행은 자식의 관계이다. 여기서 또다시 음양이 같으면은 내가 여자이니까 음양이 같으면은 딸은 식신일 것이고, 그죠? 아들은 상관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분류를 한다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을 뜻한다. 자, 그 다음에 육신관계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했죠. 재성.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 한다. 이 재성은 육친관계에서는 이 편재를 아버지라 하고 정제를 정아내라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제가 아내니까 편재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모든 내 아내 외의 모든 여친들을 통틀어서 편재라 한다 이거거든요. 편재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재면 아버지를 낳아준 사람은 낳아준 육체는 뭡니까? 식상이죠. 그럼 결국 식상은 아까 여자한테서는 자식이라 했지만은 남녀 모두 공이한테는 아버지가 여기 해당되니까 아버지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여기는 자식도 되지만은 할머니도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머니도 된다는 식상은. 그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으니까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를 결국은 볼게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극하는 것을 여자라고 아내라고 하니까, 그죠? 우리 할머니는 여자인데 우리 할머니를 극하는 육체는 뭡니까? 결국은 토니까 극하는 건 목이죠. 목은 결국은 할아버지죠. 여기서는 인성아 나한테는 벌써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 할아버지란 육신이 여기 만들어진 거죠. 나한테는 할아버지란 육체는 나한테 오행적으로 목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목 오행은 또 뭡니까? 인성이잖아. 인성은 어머니잖아. 어머니. 인성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니까 어머니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죠? 어머니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목을 극하는 금에, 어머니를 극하는 금에 아버지가 있게 된 거죠. 육신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걸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떤 육친 관계와 유리하고 또 어떤 육친 관계는 다문다문 보는 게 낫고,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찾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화니까, 여기 오행은 수오행은 수극화하는 관의 관계인데, 관은 뭐면 나를 극하고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 그죠? 관의 관계는 내가 여자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되고 남편 또는 남자가 되죠. 남편 또는 남편 외의 남자. 그죠? 왜? 아까 여기 볼게요. 아내 또는 여친이라 했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 또는 여친은 극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관계예요. 보호한. 정전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주가 화일주라면 화인데, 그러면 나를 극하는 것은 나를 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극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래 보나 저래 보나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내 마음대로 보호하려고 하고 요래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관리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관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보면 스트레스 받는 존재로 생각한다.
왜 자꾸 나를 관리하려 하니까? 나를 좀 놔두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나를 관리하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래서 부모는 자식한테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물론 크기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내가 본인이 아주 작으면 그죠? 이 자식에 해당되는 수가 아주 작으면 내가 크면은 관리를 받을 수 없겠죠. 자연 상태처럼. 그래 관리를 하고자 하나 나는 관리 받을 수 없다. 그래 아이가 다시 우리 육신관계로 돌아오면 자식이 어릴 때 이게 자식이 어느 정도 커야 아버지를 관리하려고 하지 보호하려고 하지 어릴 때는 관리하려고 보호하려고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같은 맥락이다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육신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면 나한테는 자 그러면 사위는 또 누굴까? 그죠?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라. 이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사위는 뭐예요? 사위는 내 자식이 어디에 있노? 여자 입장에서는 사위는 여기 있죠. 이 자식이라 했잖아. 여기가 자식이면 그죠? 사위는 딸 자식이면은 사위는 남자잖아. 그러면 내 딸을 극하는 글자잖아요. 그러면은 목극토하니까 여기지. 요게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위는 장모지 요거는 그러면 그죠? 사위는 장모를 생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장인 입장에서 볼게요. 장인 입장에서 사위는 뭡니까? 내 자식은 수였잖아. 수거든 딸이고 광인 자식은 화 입장에서 화가 남자 일주에서는 화에서는 자식은 수잖아요. 자식한테 관리받아야 되니까 수인데 이 수가 딸일 수도 있고 자식이니까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라면 이 수를 딸을 극하는 아가 토국수잖아. 토가 사위수. 남자 여자하고 다르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토가 이 사위가 된다. 여자한테서 사위는 인성과 같아서 장모를 잘해줘요. 생하고. 그죠? 남자 입장에서는 사위는 장인을 빼먹는 사람이야. 장인이 사위를 또 생해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왜? 내 딸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잘해주라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 입장에서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수극화하니까 여자 명주에서 수는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나를 관리하려고 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 우리 육천에서 보면은 남자는 여자를 너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내 스트레스 받는 존재를 내 자식을 통해서 다시 극하게 한다. 아빠, 아버지한테 좀 굴만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그 만약에 우리 그 사주명에서 보면 내가 관이 강하다. 그죠? 관이 강하면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뭔가 관이 강하면 식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식상은 내가 놓은 자식은 여자 입장에서 식상은 내 관을 그래 다시 나를 보호해 준다. 이런 명주가 있습니다. 그 일간 일원이 자기 글자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 자기 글자 하나밖에. 그렇다면 관이 이래 있다면 이분은 남자마다 다 이 본인한테 스트레스 주는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남자한테 스트레스 주는 존재면은 남편이라면은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보호를 받지만은 남편이 아니라면 남편은 아니라면 남편이 아니라면은 자식이 그걸 못한 거죠.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인성으로서 이 관계를 소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 내서 보호하고 하나는 소통을 해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이 사주 8글자 이 명은 중용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중용을 이루게 해야 된다. 그 중용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억부로서는 강한 놈은 극해서 주저앉히게 하고 그다음에 약한 놈은 보호해서 힘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억부법은. 그런데 억부법에서도 강한 놈은 이 극하는 글자가 없으면은 기운을 빼내야 된다. 설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운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에서 누르는 것이나 설기해서 빼는 것이나 여하튼 그 상황에 맞춰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도 그 상황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극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죠. 극하는 게 효과는 좋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극하는 관은 그죠? 누군가가 인성을 통해서 나의 극함을 설기로 자연스럽게 그게 기운을 빼내고 그것이 나의 기운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때 누구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만약에 남자는 여자가 육신 관계에서 남자로 인해서 이 글자, 이 사주 구조가 인해서 만이 내가 억압받는 구조라면 자식의 영향력이 없다면 그나마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인성, 우리 엄마, 친정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장 그럼 만약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을 수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든지 아니면 이쪽은 뭡니까? 자식이잖아. 자식이고 또 이거는 뭡니까? 내가 몸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몸으로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베풀어서 닦는 거예요. 이거거든. 그럼 그래 이런 구조를 가진 이 명주가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잖아. 그러면은 친정과 관계도 육신적으로는 좋고 이거는 또 인성이죠. 인성은 뭡니까? 사회적으로는 글과 학문이잖아. 그래 많은 공부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베풀어라. 사회적 봉사죠. 나를 낮추어라.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극하는 그 육신을 내가 내 마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런 명주의 그 명주는 상담하러 왔어.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 사람은 갑갑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 가기만 가도 뭐 그렇게 인기 좋아갖고 막 오만 놈 다 들어붙어갖고 이래 하고 그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라. 그래 하다 보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노? 그게 스트레스인데 그 상담을 요하면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어떤 육친을 따서 그렇게 살아라. 그 네 삶의 방향성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니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육친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러잖아. 나는 어느 육친 관계에 친한 게 좋다. 이런 거죠.
만약 이렇다면 이 수의 육친 관계는 멀리 하는 게 낫죠. 중용을 놓고 볼 때. 그럼 나하고 친하게 해야 될 관계는 인성이죠. 인성과 식상이잖아요. 이런 관계를. 이걸 여기서 육친 관계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인연과 내가 좋다. 만약에 또 이 사주 구성상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나친 거에 대해서가 어느 게 문제냐를 찾아내라.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면은 그걸 중심에 놓고 극하거나 설하거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인연과 관계를 돈독히 해야 그게 고루한 삶이 내 삶의 방향성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육친 관계에서는. 요게 이제 결국은 육친 내 명 속에서 오행으로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확실히 정립이 되면, 그죠? 확실히 여기서 정립이 되면, 그러면은 내가 어느 육친 관계와 인연이 하면 좋고, 어떤 관계는 인연을 조금 멀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 팔자에는, 내 명에는. 만약에 여기서 인비가 약한 신약이라면, 그죠? 신강신 다시 인비가 여기 인성과 비겁이 약하면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우회된다. 내 주체성이 상당히 결여되니까 인비의 인연을 가까이 해라 이거잖아요. 인비의 인연을 가까이 하고 식재 간의 인연을 멀리 해라 이거거든요. 그 결국 인비의 인연을, 식재 간의 인연을 요 만들어진 원리에 의해서 이 인연이 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인비의 인연이 신강의 인연이라면, 만약에 이쪽 인비가 강한 신강의 인연이라면, 그러면 신강이라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신강이라 하면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갖추었으면 어때요? 내가 이걸 하든 뭘 하든 내가 요건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게 있어도 내가 신강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강이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극하는 것은 그 상대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나는 이러한 운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신강도 인성이 강한 신강이냐 비겁이 강한 신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만약에 인성이 지나친 강한 신강은 어떻습니까? 이게 강하면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강해. 그러면 나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엄마와 할아버지와 같은 이 에너지가 나를 자꾸 도와줘. 그죠? 이 백그라운드를 믿고 내가 주체성이 아주 강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하면은 나도 같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강해서 내가 강해지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할아버지가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엄마들도 막 귀한 아들 막 키우듯이 막 오야오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내가 안 해도 다 해주잖아. 밥도 먹여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성이 강한 신강자는 이 단점으로는 이 게을러져집니다. 누구인데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인성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한 이 단점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의지하는 것을 내 스스로 끊고 비겁을 찾게 된다. 내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성이 강한 신강자들은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 외부에서 볼 때는 신강으로 보여지지만은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인성이 강한 신강자는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겁 자생이 누굽니까? 결국 현재 동료 친구를 얘기하는 뜻이죠. 그런 관계를 키워나가는 게, 그런 관계와 잘하는 게 엄마, 할아버지 이런 관계에서 내가 생각받는 것보다는, 보호받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환경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나의 독립적 자립심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내가 살아나가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 사주 이제 요 관계를, 오행의 관계를, 육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보면 내가 어느 게 강하고, 그죠? 어느 게 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육친과 관계를 가깝게 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육친 관계를 조금 멀리 하고 하는 관계가 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한, 그게 이제 나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방향성이 설정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내 삶 속의 삶의 지혜가. 그럼 그 육친을 통해서 만약에 재성이 내 가까이 해야 되더라. 그죠? 재성을 가까이 해도, 그러면 아버지랑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 나의 여자 부인, 그죠? 부인 또 처가 쪽에, 이런 거. 부인이면서 부인 형제거든, 또. 처제 이런 관계들이거든요. 그런 관계와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고, 또 관이란 게 내가 약하면, 내가 강한데, 내가 관이란 게 약하면 관이 좀, 관운이 이제 약하다는 거죠. 관계라면 그 관의 이 성적을 좀 높이려면은 다시 뭡니까? 관은 나의 자식이니까, 남자는 나의 자식이니까 나의 자식과도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여자라면 나의 남편이죠. 남편과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또 시댁, 남편이 있는 형제, 그 시댁의 그 가족들과 그런 인연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이 관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육친 관계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해야 될 인연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결국은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육친 관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계가 형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거, 요거를 완전히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행을 딱 걸어놔 놓고 나의 일간을 어디든 목이든 화든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요 가계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요 오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그려놔 놓고 나의 어머니가 해당되는 글자는 어떤 글자인지, 그죠? 내 자식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어떤 글자인지, 이런 가계도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가계도를 만들어 보면 내한테 육친 관계가, 내한테 자식은 토가 되고, 또 남편은 예를 들어서 수가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행이 신강신약으로 딱 만들어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오행이 내한테 덕이 되고, 그렇잖아요. 어느 오행을 좀 멀리 하는 게 낫다, 이런 게 만들어진다니까. 그럼 또 어느 오행이 나한테 병이 되고, 어느 오행이 약이 되는지만, 그러면 그 병약이나 이 강약을 따져보고, 거기서 내한테 유리한 오행이 어느 것인지 찾아서 그 오행의 육친 관계, 인연, 그 다음에 또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사회성, 사회적인 관계, 그죠? 그 육친의 직업군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그러한 기운을 많이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내 전체의 명을 성화시키는 것이다. 요게 결국은 요래 살아나가는 방법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육신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하면은 우리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육친관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중국 가정에서는 거의 전부 다가 육친관계예요. 육친 10성에 의해
지금 이제 뭐 십성이 이미 들어서도 뭐 아시겠지만은 십성은 이 정도로 이제 일을 하시면 되고 또 그다음 심리적 성향. 그죠? 다음 시간 또 심리적 성향도 하이도 그다음 사회성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지만은 나중에 이 통 한꺼번에 묶어야 됩니다. 그 묶어놓은 게 요거거든요. 묶어놓은 게 지금 요거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다 드렸죠. 요거 두 가지 묶어놓은 게 그리고 요거 두 가지를 잘 이런 관계처럼 잘 놓고 그러면 요걸 놓고 어느 오행이 그죠? 어떤 오행이 내 것인지를 잘 확인만 하시고 찾아내면 내 명 속에서 이제 나의 그 삶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차례 쪽에 제가 여기서 이제 보면 중고급 과정에서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계속 지금 진도 나갈 계획입니다. 나갈 계획이고 중국 과정이 여기 지금 책에서 중국 과정은 67쪽에서 137쪽까지 돼 있는데 여기 없는 내용들도 내가 추가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또 최소한 간소화시킬 거는 간소화시켜서 이걸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중국 과정에서는 성명학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테고 그래서 중국 이제 그 다음 고급 과정은 계속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중국 과정에서는 여기서 없는 내용도 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성명학하고 또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일은 했는데요. 예? 모든 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 모든 게 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제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에서 예. 상생하는 거를 이제 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예. 그렇다면은 그 상대편 예.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예. 배우자의 사주를 봤을 때도 예. 현재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예. 그런 관계가 이렇게 예. 나중에 해보면 됩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 이제 다를 수 있죠.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인연은 만약에 볼 때 이 배우 내가 이제 이 명주가 남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우자 인연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그런 구조다. 왜냐하면 이게 약하면 이게 강한데 내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약하면 이 여에 대한 그 내 욕심만 자꾸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 인연을 강하게 이 강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조건은 요게 식상이 지나치게 강하고 강할 때는 요걸 설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 인연을 강하게 해야 되고 그죠? 또 두 번째는 인성이 강할 때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이 배우자에 해당되는 이 에너지로 그 인성을 극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왜 필요하는 거지? 요게 제가 필요한 재성이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 필요한 사주 구조가 돼 있나를 파악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배우자 인연과 그 처가 쪽의 인연을 잘 돈독하게 내가 잘 해야 된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인연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말씀처럼 그러면 내 부인도 그러면 이런 조건이 돼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끼고 내 팔자에는 이렇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거든.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 남편한테 너무 겁받는 게 갖고 남자를 예를 들어서 멀리 해야 될 구조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 맞다라면은 서로 좋겠죠. 서로 가까이 하면 좋은데 나는 이 쟤를 가까이 해야 쟤란 에너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보는 그 육신 관계에서 보니 부인은 또 관을 멀리 해야 될 입장이더라 이거죠. 그래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내대로는 이걸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럼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이제 그 부인의 이제 이 명에 맞는